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서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토픽들 중에 SSL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파이어월 얘기를 잠시 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야기한 프로토콜 스택의 뭐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인데 대표적인 게 TCP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인데 대표적인 게 IP 프로토콜이고 링크 레이어 이후는 뭐 이제 안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가장 이제 중요한 허리 부분에서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와 IP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흔히 TCP IP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TCP IP 프로토콜 스택 하면 그냥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이 프로토콜 스택 이걸 그러니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CP IP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그런데 우리가 매일 거의 90% 이상 인터넷을 할 때 아니 99% 아니 100%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뭘 하는 거냐면 그냥 웹 브라우징 하는 거라고. 즉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HTTP 프로토콜을 그냥 HTTP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거의 99.9%죠. 그런데 이 HTTP 프로토콜이란 것은 결국에는 TCP 기반의 통신이죠. 그런데 TCP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TC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HTTP는. 그렇기 때문에 HTTP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은 TCP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은 HTTP가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 TC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HTTP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를 요걸로 내려보내죠. 근데 여기가 뭐야? TCP 소켓. 여러분들 뭐 과제하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매일 사용하고 있는 거지. 자, 결국에는 HTTP 메시지가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지가 이 TCP 소켓을 통해서 TCP로 내려가서 통신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제공해주는 기능인 reliable, in-order delivery, flow control, congestion control 좋다 이거야. 근데 뭐 하나 제공 안 해주냐면 보안, 시큐리티는 제공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지가 TCP를 통해서 전달될 때 하나도 방어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지만 와이어샤크 그냥 딱 켜놓고 있으면 주변 친구들 어디에 접속하는지 그리고 접속할 때 HTTP 리스폰스 리퀘스트 메시지 다 보여. 왜냐면 여기서 제공 안 해주거든. 암호 같은 거를, 인크립션 같은 거를. 그래서 이게 뭐 이러면 너무 보안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TCP IP에서 보안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보안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그냥 덕지덕지 밴드를 하나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밴드를 그냥 응급 처방으로 딱 내린 게 바로 SSL이라는 건데 이건 SSL이라는 것은 사실 이 슬라이드의 요 그림이 되게 잘 나타내 준 건데 보면은 애플리케이션이랑 TCP 사이에 딱 뭐가 하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 새로운 계층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새로운 계층은 아니야. 그냥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냥 이렇게 있는 건데 그냥 내려보내면 그냥 암호되지 않아서 그냥 나가잖아. 근데 그런 암호화된 걸 TCP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암호화 시켜서 내려보낼 수밖에 없잖아. 그게 바로 이제 SSL이라는 하나의 라이브러리. 사용자 계층에서 존재하는 이렇게 SSL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이 플레인 텍스트 메시지가 여기 SSL도 하나의 라이브러리니까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그렇지? 여기로 내려오면 메시지가 여기로 내려오면 이 SSL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뭐 인크립션이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보안적인 기능들을 한 이후에 알아서 여기로 내려보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HTTP 우리가
보통 사용했던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 구멍으로 싹 해줬는데 이제 SSL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싶으면 SSL에서 제공하는 요 인터페이스 구멍으로 메시지를 내려보내면 알아서 여기서 쿵짝쿵짝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내려보내줘요. 그러니까 결국엔 TCP를 사용하기엔 TCP 사용하되 메시지가 인크립션 돼서 여기로 내려간다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SSA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듯이 하나의 계층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존재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약간 레이어 계층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름을 그냥 SSL Secure Socket 레이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 레이어는 아닌데 그냥 소켓이잖아. 소켓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약간 레이어 같지 않은 레이어 뭐 그런 건데 이게 보안을 위한 거죠. 그래서 Secure Socket 레이어에서 이름이 SSL로 붙었는데 요즘에는 이 SSA라는 것을 용어를 사실은 TLS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해요. TLS라는 것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뭐 그 의미인데 결국엔 이게 사실 트랜스포트 TCP를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좀 더 이게 TCP에 이제 보안을 준 약간 기능이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SSA라는 용어보다는 TLS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SSL을 사용한다는 기본 개념 알겠죠? 뭔지. 지금 그냥 내려가면 말 그대로 플레인 텍스트 그냥 암호화되지 않고 내려가는 건데 이 암호화 기능을 여기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암호화 시켜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암호화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랑 그런 펑션까지 다 일일이 매번 코딩할 때마다 계속 우리가 만들면 그거 시간 낭비잖아. 누가 하나 제대로 딱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내려가면 암호화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고 라이브러리가 제공돼서 그냥 라이브러리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SSL 같은 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SSL 그 라이브러리 있어. 그냥 가져 쓰면은 그냥 알아서 이렇게 이 소켓을 통해서 내려가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HTTPS 그냥 웹 브라우징 하는 거 HTTP 메시지를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지를 그냥 TCP 소켓 열어서 내려보내면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고 만약에 HTTP 메시지를 이 SSH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내려보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거야. HTTPS HTTP Secure. 오케이? 그러니까 HTTPS라는 것은 별거 아니야. 그냥 HTTP와 HTTPS는 같은 거야. 똑같은 메시지고 똑같은 포맷이고 우리가 HTTP 이렇게 개발자 입장에서 똑같아. 뭐만 틀려? 요 라이브러리 열어서 내려본다는 것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즉 같은 포맷의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지인데 내려보낼 때 요 소켓으로 내려보느냐 아니면 여기 소켓으로 내려보느냐 그 차이예요. 이해되죠? 그거라고. 그러니까 HTTPS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아니야. 이렇게 공식이 이거야. 그냥 HTTP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SSL 통해서 내려보낸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수학 공식단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뭔지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해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제 살펴볼게요. 자, SSL이라는 것은 뭐 여기 빨간 글씨로 된 단어들, 요게 이제 요런 과정을 통해서 SSL 통신이 시작되고 키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끝을 맺는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냥 따라가 봅시다. 자, SSL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최초의 기본 동작, 준비 동작이에요. 자, SSL
사용해서 통신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SSL은 뭐 기반이에요? TCP 기반이지. 그러니까 TCP 위에서 결국엔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TCP 커넥션이 무조건 미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앨리스랑 밥, 그러니까 여기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라고 할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뭐 구글 같은 서버.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이런 SSL 메시지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미 TCP 커넥션이 생성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여기 헬로 메시지 이전에 얘 둘 사이에 TCP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즉 먼저 TCP SYN 갔고 TCP SYN ACK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나 너랑 SSL로 교신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의사 표시하는 거야. 헬로. 이건 이미 TCP에 실린 TCP 커넥션 이후에. 그러면 서버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우리 커넥션 하자. 나 너한테 그러면 우선 내 퍼블릭 키 인증서를 하나 줄게. 하는 거야. 자, 어제 잠깐 얘기한 건데 공개 키 인증서, 퍼블릭 키 인증서라는 것은 뭐가 들어있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얘가 앨리스고 얘가 밥, 얘가 그냥 뭐 구구이라고 할게. 나는 구글.com이고 내 키는 내 공개 키는 이거다 라는 게 적혀있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인증기관에 디지털 시그니처가 딱 담겨있으면 되는 거지. 즉 인증기관에 프라이빗 키로 인크립션이 돼가지고 이게 딱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걸 딱 받았을 때 인증기관에 퍼블릭 키가 있으니까 쭉 검사해가지고 정말 구글의 공개 키가 이게 맞구나, 구글의 퍼블릭 키가 이게 맞구나 하고 딱 이제 확신하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럼 요걸 받으면 얘는 뭘 아냐면 이제 구글의 공개 키를 아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비밀 키를 만들어 가지고 시크릿 키를 만들어서 이거를 구글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해서 딱 보내면 구글밖에 못 풀지? 그럼 된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얘들 사이에 비밀키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만든 이 비밀키 가지고 시메트릭 키 인크립션 하면 이제 깔끔한 거죠.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제 요 키를 만들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모든 통신에 다 쓰는 거 아니고 요 키는 그냥 얘들이 이제 딱 가지고 있고 요 키를 사용해서 4가지 종류의 새로운 키를 만들어내요. 이 키를 가지고 4가지 종류의 키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공개된 펑션이 하나 있어. 그래서 요 키만 알면 딱 4가지 키가 자동으로 나와. 근데 왜 이런 4가지 키를 만드냐면 요 각각의 키들이 각각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서버랑 클라이언트 사이에 1번 키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서버로 가는 데이터를 인크립션하는 용도. 2번 키는 클라이언트 서버로 가는 데이터의 인테그리티를 체킹하기 위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만들기 위한 용도. 요건 뭔지 이따 설명할게. 그리고 3번 키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오는 메시지를 인크립션하기 위한 용도. 4번 키는 마찬가지로 일로 오는 메시지의 인테그리티를 위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용도.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역할을 배정해서 사용한다고. 왜 요거를 그냥 모든 역할에 동일하게 사용하면 편할 텐데 왜 따로 사용하냐면 혹시라도 키가 유출되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혹시라도 이 키가 혹시라도 이거 하는데 이 키를 다 사용했다. 그러면은 다 유출되잖아. 다 노출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가 유출되더라도 범위가 제한적이죠. 피해 범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핵심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서버에 공개 키를
딱 알게 되어서 즉 서버를 인증하는 거지. 서버가 누군지 확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현재 인터넷 HTTPS 기반의 시큐어 통신의 표준인데 여러분들 HTTPS 자주 쓰지? 그러니까 즉 저거 과정인 거야. 서버가 여러분한테 인증서를 주고 여러분들이 그 서버의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약간 금융기관 약간 반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우리나라는 누가 줘? 지금 여기는 서버가 주고 있지. 서버가 자기 인증서 주고 있는데 즉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자기 자신이 인증하고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약간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인증서 제공하고 있지?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 편해? 그러니까 즉 보세요. 이 관계에서 누가 편한 거야 지금? 얘가 편하지. 그러니까 인증서 제공하는 사람이 좀 귀찮은 거고 인증서 받는 사람은 편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은행과의 관계에서 누가 편해? 은행이 편하다고. 왜? 사용자들이 다 자기를 인증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거의 그 단점으로 무슨 단점이 있냐면 우리는 은행 입장에 편해. 왜냐면 사용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확실히 인증해 주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은행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막 피싱 어택이라든지 막 이상한 사이트 뭐 이상한 사이트에 하지 마세요라는 막 그게 은행 사이트에 가면 있지.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자신을 인증 안 해주니까 우리가 사용자들이 곤란한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되고 있느냐? 왜 그럴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이건 하나의 그 생태계야. 그 돈, 뭐 경제와 이렇게 돈이 섞인. 그러니까 보안업체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야. 그렇지? 다 저기 우리 삼촌 아버지 이랬던데 갑자기 뺏을 수는 없자니까. 뭔가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단 정책적이고 뭔가 이게 뭐 그걸 섞인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대이긴 한데 어쨌든 결국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로 갈 거야. 걱정할 필요는 없어. 자, 어쨌든 계속 봅시다. 그래서 요게 네 가지 키를 만들었죠. 요 만든 키를 가지고 여기 네 가지 키를 만들었지. 키 네 가지 있죠. 요 키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전송 다니는 메시지라고 했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전송 다니는 세그먼트라고 했고 여기 뭐 레이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전송 다니는 레코드야.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메시지가 들어오면 걔를 레코드로 만들어서 내려보내요. 레코드라는 건 결국엔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원래 대로라면 여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 메시지야. 원래 대로라면 여기에 그냥 애플리케이션 메시지가 쏙 내려가는 건데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SSL 레코드 형태로 이렇게 딱 앞에 랭스 붙고 뒤에 맥 붙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뭔가 보안 처리를 해서 내려가는 건데 그럼 과연 뒤에 붙은 이 맥은 뭐냐? 여기 붙은 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링크 레이어 할 때 맥 어드레스 그건 아니고 이제 보안에서 쓰는 용어인데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의 이제 약자인데 보안에서는 맥이라고 하면 무조건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야. 자,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단순해. 해시 펑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값이야. 뭐가? 데이터를. 근데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하기 위해냐면 리시버가 이걸 받았을 때 중간에 어느 누구도 수정되지 않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이 보낸 건지 확인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해시 펑션에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태커가 이걸 고친 다음에 이 맥도 생성할 수 있죠. 해시 펑션을 공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맥도 그냥 새로 만들어서 붙이면 어태커가 고칠 수 있잖아. 그래서 요 해시에다 썰어 넣을 때 데이터랑 같이 생성한 아까 이전에 핸드쉐이킹으로 생성한 키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키를 같이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랑 요 키를 같이
붙여가지고 썰어놓으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만들겠죠? 이거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느 누구도 못 만들 거라고. 그래서 이걸 딱 해서 여기다 붙여서 보내면 중간에 어태커가 이걸 고치면 들킨다고. 왜? 어태커는 제대로 된 이 맥을 만들 수가 없어. 요게 없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까 핸드쉐이킹에서 만든 그 4개 중 한 개의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해서 보내면 암호화된 메시지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풀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주면 결국 TCP에서 이제 TCP 세그먼트가 있겠어. 이게 TCP 세그먼트잖아. TCP 세그먼트는 TCP 세그먼트의 헤더 부분과 데이터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헤더는 뭐 이렇게 시퀀서 뭐 이런 거 있는 거고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메시지인데 이제 SSL을 사용하게 되면 이 SSL 레코드가 일로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적고 이게 바로 애플리케이션 메시지죠. 이게 HTTP 리퀘스트 혹은 리스폰스고 여기 맥 붙는 거고 렉스. 그리고 이게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IP 패킷에 담기겠죠. 이렇게 헤더. 그러면 자 어태커가 봤을 때 IP 패킷을 봤을 때 IP 패킷 헤더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보이고 TCP 헤더 보여 안 보여?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보이고 여기가 이제 암호화된 거야. 오케이? 그 데이터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태커가 보면 얘가 지금 어디에 가는지는 다 알 수 있겠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와이어샤크에서 딱 켜보면 주변의 친구가 HTTPS를 사용해서 웹브라우징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서버에 가는지까지는 알 수 있는데 내용은 몰라. 내용은 막 이렇게 아스키 캐릭터 깨져서 막 나와요. 내용은 몰라. 근데 이거 그러니까 내용도 숨기고 어디 가는지 숨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어제 얘기했던 토르 그거 사용하면 된다. 근데 속도라서 못 쓴다고. 너무 느려서. 네. 이런 셈이에요. 이런 셈. 그럼 이제 어태커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 되는 거죠. 어태커는 지금 이 메시지 절대 읽을 수 없지? 절대 읽을 수 없다고. 왜냐면 키가 없기 때문에. 키가 없기 때문에 읽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메시지 중간에 이렇게 막 그냥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나? 읽지 못하니까 그냥 문몽감 찔러본다고 수정할 수 있나? 없다고. 수정하면 여기서 이거 잡힌다고. 그러니까 수정하면 딱 티가 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어태커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럼 어태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뭘 할 수 있냐면 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태커는 이제 의미 있는 일은 못해. 의미 있는 일 못하고 그냥 우리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뭔가 HTTPS 통신이 하는데 이걸 그냥 막 그냥 방해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 그 방해가 어떻게 방해하냐고? 저 데이터 계속 바꿔버리면은.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어태커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태커가 원하는 거는 얘 둘이 뭔가 눈치 못 채게 방해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거는 여기서 눈치채니까 금방 이건 무효 이렇게 티 난다고. 그런데 어태커가 이제 얘네들 모르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SSL을 사용한 패킷이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잖아. 여러 개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은 어차피 TCP 기반이니까 보낸 순서대로 도착할 거라고. 그럼 여기 각각 패킷에 SSL 레코드에 담겨 있죠. 담겨 있지. 이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속된 TCP 패킷은 여기 연속되게 도착하게 돼 있어. 여기 안에 든 내용, 요 안에 든 SSL 레코드를 싹 바꾸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연속된 게 두 개 간다고 쳐봐.
그러면 나머지 여기 헤더들은 그대로 두고 여기 안에 있던 요 SSL 레코드 있지. 내용물만 쏙 바꾸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 눈치 못 채지. 그러니까 순서 바뀌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눈치 못 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장난을 칠 수 있다고. 근데 그 정도 장난이 사실은 실제로 이 얘네들한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것까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우개 어디였어? 그러니까 어태커가 이렇게 리오더링 장난을 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해시에다가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에다가 뭐도 같이 썰어 넣었냐면 시퀀스도 같이 집어넣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퀀스라는 거는 TCP의 시퀀스 넘버가 아니야. 이 SSL 레코드의 그냥 순서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는 여기 헤더에 담긴 정보, 헤더에 안 담겨 있고 그냥 얘네들이 그냥 카운트하는 정보야. 트래킹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보내잖아. 받을 때도 1, 2, 3, 4 받고. 그러니까 그냥 그 순서로 그냥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서에 안 맞으면 맥이 안 맞으면 중간에 누가 장난친 거지. 이해되죠? 그리고 또 하나 어태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진짜 SSL 사용하니까 어태커 할 일이 거의 없어. 할 수 있는데 장난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데이터가 다 가지 않았는데 그냥 TCP fin 메시지를 보내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도착한 척 이제 하는 거. 근데 이것도 큰 문제라고. 왜냐면 예를 들면 이게 돈 거래 트랜잭션이라고 쳐봐. 근데 다 내가 뭔가 다 안 가는데 이게 다 온 것처럼 끊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이것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전송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SSL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여기 타입이라는 필드를 하나 두고 이거 한 비트짜리야. 두고 그냥 데이터는 0. 그 다음에 정말 다 보낼 데이터가 없을 때는 1이라고 표시해서 이 타입까지 여기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에다가 썰어서 집어넣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정말 0을 이게 타입이 0이 올 때까지 딱 이제 0이 안 하는, 예를 들면 0이 아직 도착 안 했는데 TCP fin이 와가지고 TCP가 끊겼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 무효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 이거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만들 때 이렇게 많이 집어서 이렇게 썰어 넣는다고 해서 이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길이가 길어지는 건 아니야. 이해되죠? 이건 결국 해시 펑션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TCP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보안 기능을 SSL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게 바로 이 SSL, TLS라고 불리는 것이고 HTTP가 이걸 사용했을 때 이게 HTTPS가 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HTTPS 방식의 웹서버를 운영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 서티피케이트랑 이거 다 준비해 놓으면 된다고. 인증기관에 가서 다 받아가지고 사인 받아서.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큰 흐름이에요. 이 이전에 TCP 커넥션이 있고 TCP SYN 에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메시지에 헬로가 실려서 가고 그러면 서티피켓을 주고 서티피켓이란 건 퍼블릭 키 인증서 주고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퍼블릭 키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시크릿 키 전하고 그 시크릿 키로 4가지 종류의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키 생성해서 그 이후로는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진다. 여기 뭐 타입 0 이거는 데이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들. 시퀀스 번호는 실제로 헤더에 나타나진 않지만 여기에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에 계속 쓰여요. 그래서 0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 이제 이건 이제 약간 간략화된 버전이고 실제 SSL은 여기 이거와 동일한데 뭐만 추가된 거냐면 처음에 이거 키 만들 때 각자 어떤 인크립션 알고리즘 쓸지가
그러니까 다 틀리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크리션 알고리즘이랑 걔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상, 뭐 니고시에이션 정도 추가된 게 실제 SSL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방금 얘기했던 거의 사실 핵심이고 여기에 뭔가 니고시에이션 정도 추가됐어. 자, 이게 이 그림이 큰 그림으로 사실 또 잘 나타낸 거야. 자, 이게 여기 데이터라는 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즉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지. 이게 여기 존재하는 메시지가 여기로 넘어오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 요거 자체가 여기로 내려가는 거죠. 이해되지? 자, 애플리케이션 메시지가 이렇게 쪼개지고 그 쪼개진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붙이고, 자, 이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 플레인텍스트죠. 플레인텍스트를 사용해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인크립션용 키를 사용해서 이 전체 맥을 포함한 이 전체를 인크립션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가 맥을 포함한 이 부분 전체가 사실 인크립션 된 거라고. 그럼 받는 사람 측에서는 디크립션용 키를 가지고 이거 풀어서 요거 끄집어내고 다른 키 가지고 맥 확인하고 맞으면 오케이 통과시켜서 위로 올려보낸다. 이거예요. 질문. 와, 진짜 한 20분 만에 SSL 다 했어. 그러니까 나 근데 되게 겉핥기 한 게 아니라 진짜 엑기스를 제대로 얘기한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진짜 엑기스 진짜 딱 한 거야. 한 학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주 동안 해야 될 거 딱 엑기스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 딱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SSL 뭐 HTTPS 이해하는데 거의 무리 없어. 거의 동작 그대로야. 그렇지 않아? 자,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토픽 파이어월 얘기하고 뭐 오늘 빨리 마칠 수 있겠어요. 11시 반 전에. 자, 파이어월이란 것은 무엇이냐? 파이어월이란 것은 보통 그 하나의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자리에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패킷, 그다음에 외부로 들어오는 패킷을 이제 딱 감시하는 건데, 결국에는 게이트웨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게이트웨이란 거는 결국 외부로 나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패킷의 길목이죠. 무조건 얘 거치지. 그러니까 이 딱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모든 패킷을 모니터링하면서 통과시킬지 아니면 필터링 시킬지를 결정하는 결정하는 디바이스라고. 그러니까 이 파이어월이란 것이 그러니까 결국 모니터링 디바이스인데, 모니터링 필터링 디바이스인데, 지금 현재 그 어떤 뭐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90%, 95% 이상 이 파이어월이 다 설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하나의 그 네트워크잖아. 한양대학교 네트워크인데 우리 학교의 게이트웨이에 파이어월이 설치돼 있냐 안 돼 있냐 물어보면 당연히 돼 있죠. 당연히 돼 있다고. 그래서 외부로 나가고 들어오는 패킷들 일일이 다 모니터링하면서 통과시킬지 드랍시킬지를 결정을 한다고. 그런데 어떤 패킷은 통과시키고 어떤 패킷은 드랍시킬지에 대한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책. 그 정책은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네트워크 운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정책들이 써 있는데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그냥 파이어월에다 구현을 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첫 번째 정책 볼까? No outside web access. 아예 그냥 웹 브라우징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지. 이런 무지막지한 정책도 구현시킬 수 있어. 파이어월에서. 어떻게? 자, 패킷을 감시하되 아웃고잉 패킷들 그 중에 특히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80번인 걸 드랍시켜라. 그럼 웹 브라우징 불가능하지? 그렇죠?
구현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 어디 헤더를 봐야 돼? 무슨 헤더 봐야 돼요? 아니, 무슨 헤더 봐야 돼? 지금 우선 이제 첫 번째 룰만 이거 구현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 포트 그러니까 여기 IP? 그러니까 TCP 헤더까지 봐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웨이에서 파이어월 구현했다. 파이어월이 돌아간다 그러면 원래 라우터에서는 IP 헤더까지만 봐야 되죠. 그런데 파이어월이 등장함으로 해서 지금 IP 헤더 이상의 지금 그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파이어월도 이런 레이어링 바이올레이션의 아주 유명한 디바이스 중에 하나야. 그렇지. 그리고 파이어월은 엔드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내라서 IP 헤더 이상을 보면 안 되는데 지금 막 보고 행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파이어월도 사실은 NAT와 마찬가지로 아주 레이어링 바이올레이션 유명한 앤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정말 여러 가지가 돌아가고 있네. 그러니까 라우터가 아니라 거의 컴퓨터지, 게이트웨이는. 그럼 게이트웨이에서 동작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가 있죠? NAT, 그 다음에 DHCP, 그리고 DNS, 파이어월. 뭐 하기 힘들어 걔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라는 거죠. 자,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구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정책, 내부 네트워크에 웹사이트 하나, 유명한 웹사이트 하나만 운영할 거고 나머지는 웹사이트 운영 금지가 두 번째 폴리시인데, 이것도 쉽게 구현할 수 있죠. 파이어월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TCP, SYN 패킷 다 드랍. 그러니까 이 유명한 그러니까 여기 하나 웹서버 제외하고는 이 얘로 향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다 SYN 패킷 드랍 하면 여기서 웹 서비스 운영 못 하겠죠? 운영 못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구현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런 구현이 가능한데, 이런 게 이제 결국 패킷 하나하나를 보고 패킷의 조건이 이렇게 맞으면 이제 뭐 드랍 시키거나 이렇게 통과시키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요 정책 볼까요? No outside web access. 이거는 웹 브라우징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가능하게 하려면 요런 룰을 데스티네이션 포트 80번으로 나가는 패킷 다 드랍 시키면 된다고. 만약에 우리 학교 게이트웨이 파이어월에서 이런 룰을 직원이 집어넣었다고 쳐봐. 자, 우리 학교 그 전산원에 계시는 직원분이 이런 룰을 집어넣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학교 인터넷으로 웹 브라우징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술적인 아웃컴이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화낼 정도가 아니겠지. 아니 등록금 내고 지금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웹 브라우징 못하게 난리 나겠지. 폭동 수준 거의, 그러니까 엄청난 항의가 빗발칠 거라고. 그래서 감히 이런 룰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자,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자가 한 번 되면 무조건 보수적이 돼. 그래서 무조건 보수적이 돼서,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건 뭐야? 트래픽 다 막는 거지. 그러니까 오고 가도 못하게 트래픽 하나도 없으면 여기 안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엔 뭐 다 막는 게 안전할 텐데, 그러면 사용자들이 난리 나겠지. 들고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리성 때문에 사실 다 막지는 못하는 거라고. 근데 이런 룰이 웹브라우징 못하게 하는 룰이 있으면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 지금 학교에 등록금 내는 게 얼만데 지금. 그러니까 난리 날 거야. 그래서 감히 이런 룰을 집어넣지 못해. 이런 룰을 집어넣지 못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SSH라는 거 써본 사람 있어요? SSH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뭐 텔넷의 이게 시큐어한 버전인데, 이 SSH로 우리 학교 내부에서 외부 SSH 서버로 접근하는 거 막혀 있는 거 알아요? 알지? 그러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구현한 거야?
똑같이 이걸 구현하는데 잠깐만 SSH 써본 사람 이창영이지. 이건 자 HTTP 웹브라우징은 포트 80번이고 얘는 포트 몇 번이야? 어? 22번이지. 23번 아니야? 22번인가? 네. 22번이죠. 그럼 결국엔 이거 어떻게 구현한 거야? 파이어월에다가 이거하고 22번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왜 80번 요거 집어넣으면 여러분 난리치면서 지금 22번 들어가 있잖아. 왜 난리 안 치고 있냐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SSH 서버를 운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SSH 클라이언트로서 우리의 그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거 막아놓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난리 쳐야지. 이거 클라이언트의 역할이면은 당연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막아놨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교에 와가지고 당연히 SSH를 쓸 일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니까 많으니까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풀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 IP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제 IP로 해서 나가는 22번을 향해서 나가는 건 풀어주겠대. 그래서 아니 왜 20번을 막아놨습니까? 왜 풀어주지 않고 막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대답하시는 이유가 몇 년 전에 그 우리 한국에서 뭐 대형 이제 디도스 해킹 사건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학교가 아니라 어디 저 기관이 이제 디도스 어택을 당했는데 이 디도스 디나이얼 서비스 어택이란 것은 무수히 많은 트래픽이 일로 이제 몰린 거거든. 그래서 이 트래픽의 근원이 어딘가 봤더니 그 중에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우리 학교였대. 우리 학교였는데 여기는 우리 학교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SSH 여기 호출해서 나간 건데 결국에는 뭐였냐면 어태커들이 우리 학교에 그 남아도는 저 PC들 많잖아. 강의실만 지금 남는 PC 몇 개야. 그런 애들 다 이제 좀비 PC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SSH 클라이언트로 사용해서 이렇게 공격한 거거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 학교 PC를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얘를 좀비 PC로 포섭한 다음에 여기서 SSH 클라이언트로 해서 계속 공격한 거기 때문에 이 이후로 SSH 클라이언트 역할로 나가는 걸 막았다고 한 거거든. 근데 이 대답은 뭐냐면 굳이 비유를 들면 예전에 마차 탔다가 자동차가 등장했잖아. 자동차가 등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근데 교통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인데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이제부터 차 타지 마. 전부 차 금지. 이거랑 똑같아. 계속 마차 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이 보안사고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보안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보안사고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데 보안사고 일어날 그 우려 때문에 우리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지금 막은 거라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HTTP 프로토콜 통해서 보안사고 나면 HTTP 프로토콜 사용을 막을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SSH를 통한 이 사고 났기 때문에 SSH 클라이언트 사용을 막은 거는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인데 왜 지금 감히 우리 학교에서 그런 정책을 여기다 해놨냐. 왜 해놨을까? 그러니까 왜 80번 요거는 감히 이렇게 못 해놓고 저 22번은 대로 나가는 거 막아놨을까? 왜? 이유가 뭐야? 그렇지. SSH 쓰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클라이언트로서의 우리가 그거는 우리 권리라고 하나에 인터넷 사용하는데. 근데 지금 뭐 많이 SSH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 선동도 못 하겠고 어차피 나는 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요. 사실 무지막지한 룰을 집어넣은 건데, 무지막지한 룰을 집어넣은 건데, 그냥 뭐 학생들이 별말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80번 이렇게 해놓으면 난리 나겠지, 진짜. 이게 왜 이래, 그냥. 왜 이래, 뭐 이럴 거라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파이어월에서 결정할 수 있고,
자, 그냥 방금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뭐 요런 게 하나 이제 얘예요, 얘. 그러니까 파이어홀에 들어가는 룰 테이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룰이 있어야지 룰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파이어홀 안에 들어가는 룰 테이블인데 이렇게 보면 돼. 지금 뭐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여기 액션은 보지 말고 자 어떤 패킷이 딱 등장하면 그 패킷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느 행위에 해당되는지 딱 판단을 해서 그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프라이어티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더라도 제일 위에 해당하는 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해당 안 되고 해당 안 되고 해당 안 되고 해당 안 된다. 그럼 여기는 해당되겠지. 다 올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디나이, 즉 필터링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로는 뭐만 통과시킨다는 얘기냐면 보세요. 소스 여기 내부라고 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TCP 헤더에 TCP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스는 1023 위에 랜덤 번호고 데스티네이션 80번이다. 이건 뭐야? 웹 브라우징.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웹 브라우징 허용.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TCP고 소스는 80이고 이거다. 이건 뭐냐면 결국 위에 거는 HTTP 리퀘스트고 밑에 거는 HTTP 리스폰스고 둘 다 허용. 그러니까 웹 브라우징 허용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있는 건 뭐냐면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고 UDP고 이거 뭐야? 아주 기본적인 건 사실 여기는 뭐냐면 이 테이블은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막았다는 얘기인데 이 위에 건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고 이건 뭐냐면 DNS 리퀘스트 리스폰스. 그러니까 요거만 있으면 다 되는 거지. 이거만 있으면 우리 일반 서민들은 문제 이렇게 불만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런 파이어월 룰이다. 그럼 여기서 SSH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자, 그리고 요 예는 뭐냐면 자, 방금 봤던 거는 이제 패킷별로 이제 그냥 판단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거 허용했지. 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면서 소스 포트는 80이고 이건 랜덤이고 이런 패킷 허용했잖아. 그런데 사실 이런 패킷이 말이 되려면 이 패킷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TCP 커넥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냥 패킷만 보고 판단을 하면 이게 TCP 커넥션이 없었는데도 이런 패킷, 어택 패킷이 들어오면 이거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좀 더 진화된 파이어는 뭐냐면 모든 TCP 커넥션을 트래킹해. 그래서 이런 패킷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TCP 커넥션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있으면 통과야.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파이어월들은 그렇게 트래킹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파이어월 역시 TCP 커넥션 트래킹을 해서 TCP 커넥션이 있는 상황에서만 허용을 해요. 트래픽을. 그게 이제 스테이트풀 패킷 필터링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고 됩니다. 네. 뭐 파이어월 얘기 여기까지 하죠. 핵심적인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파이어월에서 뭐 맘만 먹으면 어떤 사이트 접속하는 것까지 다 블랙리스트 해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고. 자, 여기까지 뭐 시큐리티,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얘기하기로 하고 질문 있나요? 자, 질문 없어? 없으면 마지막. 이게 아마 첫 시간에 봤던 슬라이드인데 뭐 한 학기 동안 이런 용어들에 해당하는 토픽들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거는 상위 레이어고요, 하위 레이어인데 그때는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이해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 알죠? 소켓, 뭐 라우트, 다이렉트 알고리즘, ARP, DHCP, 뭐 스위치, CSMA, 뭐 RSA, 뭐 이런 것, SSL 다 알지? 다 이해하죠? 그래서 이 중에 75% 이상의 아이템을 understand, 이해란 이해,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나 여러분이 소화를 시켜서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산해도 된다. 이제 하산. 끝이란 얘기. 하산해도 돼. 하산.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